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음식들과 함께 어떤 식품들을 섭취하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영양사 캐서린 페레즈는 특정 식품은 요리 방법과 함께 섭취하는 식품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의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그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영양소의 흡수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조화롭게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효능과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들의 환상궁합과 또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먹으면 독이 되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극인 음식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의 환상궁합은 항산화제와 지방,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항산화제만으로는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항산화제 중 하나인 리코펜을 함유한 토마토를 섭취할 때 단순히 생 토마토를 먹는 것보다 토마토를 요리해 섭취하는 것이 리코펜 흡수율을 높인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건강한 지방, 특히 지용성 비타민과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사용하면 지방을 함께 섭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리코펜 흡수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불포화 지방이 리코펜과 같은 지용성 항산화제의 체내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리코펜의 흡수율이 무려 4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리브유는 단순히 항산화제 흡수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음식의 환상궁합은 철분과 비타민C의 조합입니다. 철분은 주로 식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철분은 동물성 식품에서 얻는 햄철과는 달리 비햄철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설명에 따르면 신체는 식물성 식품에 있는 비햄철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철분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이 비햄철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이 풍부한 콩류를 먹을 때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을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신체가 철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적용된 음식 궁합으로는 서양에서 브리토에 콩과 다진 피망을 넣는 식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식품으로는 콩, 두부 등이 있는데 철분뿐만이 아니라 섬유질과 단백질도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철분이 비햄철 형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섭취할 때는 흡수율이 낮아지니까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 브로콜리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우리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칼슘 섭취량이 많아도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하지 못해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이 풍부한 식단에 비타민 D를 포함시키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칼슘 영양제를 복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비타민 D가 함께 포함된 제품을 찾아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죠?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유, 치즈, 요거트 등의 유제품이 있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와 같은 생선, 계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비타민 D 결핍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햇빛이 좋은 날에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의 환상궁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상극조합도 존재합니다. 특정 영양소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흡수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음식 상극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극 음식 첫 번째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철분과 칼슘은 각각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이 둘을 함께 섭취할 경우 철분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나 붉은 고기에 칼슘이 많은 우유나 치즈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크게 저해된다고 하는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칼슘은 철분 흡수를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칼슘이 들어있는 유제품을 피하거나 두 영양소를 섭취할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한국인들의 식단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우리가 이 음식들을 소화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기 위해 산성 환경이 필요한 반면 탄수화물은 알칼리성 환경에서 소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동시에 섭취되면 소화 과정이 더뎌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고기와 빵 같은 조합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한국인의 식생활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 지키기 힘들 수도 있지만 고기를 먹을 때 밥 양을 줄이고 평소에 쌀밥을 먹을 때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신다면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와 철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이 카테킨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녹차와 철분이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에 녹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가 최대 7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녹차는 식사 시간이 아닌 간식 시간을 활용해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영양소들의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한 연료 공급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식습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